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론과 정권 교체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일단 조사 개요부터 먼저 좀 정리 좀 할까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이제 25일부터 27일 3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질문을 했는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은 60%였고요. 네, 예. 반대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예. 그래서 연령대로 보게 되면 70대에서는 이제 반대가 약간 높았습니다만은 60대에서는 찬반이 비슷했고요. 그 아래 연령대는 상당한 격차로 찬성이 우세한 응답을 보였는데요. 네. 이런 조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중도 성향이 어떻냐 이렇게 보는데요. 중도 그렇죠. 성향층에서는 찬성이 평균치보다 높은 70% 높게 나와서 예. 반대는 22%에 그쳤고요. 이러한 이제 여론 흐름에 중도 성향층의 어떤 진보 성향층과 함께하는 이 흐름이 상당히 여론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중도 진보 연대 뭐 이쯤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굳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하자면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럼 결국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상의 발원지는 역시 중도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도층이 뭐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중도층이 뭐 단일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도층을 얘기하자면 어떤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이 있고 그것이 또 경제 등 민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선거 지연되면서 그런 현상이 좀 증폭되거나 우려되는 것들이 예. 중도층의 좀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여론도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 질문을 했거든요. 예.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4%였고요. 예.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공감도는 53%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1월 셋째 주 같은 경우 이제 해당 조사 기관에서는 10% 이내의 격차였어요. 8% 포인트 격차. 그러니까 한 자릿수 격차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53%, 35%였으니까 격차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갤럽 조사 결과고. 예,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있던데요? 예, 리얼미터 조사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세 이상 1,510명 대상으로 자동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정권 교체 57.1%, 정권 연장 37.8%, 그러니까 20% 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그러네요. 이 조사에서도 보이고 있으니까 다양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 유의할 게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은 TK 지역, 네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지난주 대비 11.2% 포인트 증가했다고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부울경, PK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지난주보다 8% 포인트 올랐다. 네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론을 분석할 때 이것은 이제 오차 범위가 전체 결과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1,000명 조사 결과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6.2% 범위 안에 있으면. 근데 만약에 TK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불 이전에 비해 가지고 이제 최근 조사들을 보면은 영남의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좀 보수 정당에게 이제 좀 불리한 산불 이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들이 좀 방금 말씀하신 경우들이 것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불 이슈가 좀 영향을 아마도 미쳤다. 산불 체감도가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크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이것이 어떤 진보 흐름으로 야권 흐름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에 대한 이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지역의 어떤 견고한 여론에서의 유동성을 좀 약간 높이는 효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뭐 한덕수 총리 뭐 탄핵 기각, 그래서 복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제 이슈였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최근에 이런 여론 변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2심에서의 무죄 선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보수와 진보 또 여야 간 대결 이제 각종 여론 지표들이 많은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탄핵 뭐 찬반 또는 뭐 정권 이제 교체냐 연장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탄핵 반대하고 정권 연장하는 이 보수층의 어떤 주요한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들이 이제 보수층이 흩어지지 않게 모이게 하는 요인은 뭐 탄핵에 대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당에 대한 더 나아가서 이제 야당의 대표인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정권 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기류들이 사실 모아지게 하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되면서 요 탄핵 반대나 정권 연장 이런 기류를 수월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그 도구가 사실은 이제 약간 소멸된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약간 강도가 약한 보수층이나 중도층 등에게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 이제 격차가 늘어나게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정당 지지율에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33%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격차는 4% 포인트밖에 안 됐는데 이 조사에서는 뭐 8% 포인트 격차가 이제 난 것이니까. 주요한 이제 여러 지표에 영향을 주는 이제 주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그 다른 층보다도 중도층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 탄핵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또는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할 텐데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야당에 대한 지지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흐름들은 좀 제약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에게 이제 대선에 유리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걸림돌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다른 여론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도 꽤 높은 것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왔었던 건데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일단 그 대선 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림으로써 이제 가졌던 회의감이라든지 믿업지 못했던 부분들 더 나아가서 비호감도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로 전환이 되고 정권 교체론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 네, 그 전반적인 여론에 다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다. 언론이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그 이제 비판받는 지점이 일단 소멸된 것이긴 할 테고요. 그러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당내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 전체 여론에도 주지만 당내에서 이른바 비명계 주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공세들이 있어 왔던 상황이었는데 요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되는 부분은 또 이제 당내에 경선에서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공세도 사실 약간 힘을 이제 잃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가 탄핵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서도 좀 작동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헌재로 넘어간 다음에 탄핵 인용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해서 좀 느슨해졌던 어떤 그런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거 뭐야? 위기감이랄까 불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다시 이 정서가 여론조사 수치에 반영이 되는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애초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불안한 쪽에서 더 민심이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안한 쪽이었던 것은 이제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복귀를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 또 장외 집회 규모도 이제 커지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선거가 지연되게 되면서 진보 성향층 등에서의 이제 그런 불안감, 예. 우려 이것들이 매우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좀 긴장감이 느슨해진 상황이었다가 예. 최근에 이런 흐름들로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더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이제 탄핵 찬반 집회들이 있는 상황인데 아마 탄핵을 이제 찬성하는 이제 그런데 집회 규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뭐 예상하기 좀 힘들 정도로 상당하게 사실은 뭐 행동으로 움직이는 진보층들의 예. 규모가 아무튼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들이 차기 주자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뭐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집중도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야권 지지층이 모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별다른 이제 변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반면 이제 여권 주자들한테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을 준비한다,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그렇죠. 농담삼아 얘기하는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선 지금 이제 여권의 강성 지지층, 강경 지지층들이 경선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TK에서도 규모도 많고 그런데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복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될 수 있고 그러면 여권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본선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대선을 준비하던 이른바 약간 뭐 확장성이 있다거나 또는 윤 대통령과 약간 각을 세우는 모양새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캠페인 자체가 올수습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기 주자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오세훈 서울시장 있잖아요. 예. 그 이제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했다가 다시 네네. 지정하는 이게 그 우여곡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떤 뭐 지지율에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이제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이제 평가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도 야권 일각에서도 오세훈 이제 시장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면 상당히 사실은 이제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제 그 이슈가 사실은 매우 그것이 보수에서 진보를 공격하던 부동산 이슈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의 이제 유력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를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는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뭐 장애로 제약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온이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